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사 아줌마입니다. 몇 주 전에 드디어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CFA 자격증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미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걸 CFA 협회에서 검증받고 합격을 하고 그리고 바로 자격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CFA 시험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CFA 시험 1차, 2차, 3차 모두를 한 번에 합격했는데요. 저는 결코 머리가 좋게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원래 집중력이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꾸역꾸역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 영상은 이렇게 해야지 시험에 붙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시험에 붙었더라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는 1차 시험은 혼자 공부를 했고요. 2차, 3차는 코스를 들었습니다. 돈은 조금 들지만 코스를 들으면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 공부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코스를 듣는 것을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첫 번째, 공부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레이어를 쌓듯이 단계별로 해라입니다. 저는 3단계에 거쳐서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컨텐츠에 익숙해지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단계, 이렇게 레이어를 쌓듯이 3단계에 거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다 이해하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서 복습할 시간이 없다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단원을 다 공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이해하겠다는 그런 욕심은 접으세요. 첫 번째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익숙해지는 정도, 그리고 교과서 중간과 끝에 나오는 문제들은 내가 풀겠다가 아니라 문제를 읽고 바로 그냥 답으로 넘어가서 답을 읽고, 답을 읽어도 다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노트 정리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노트 정리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복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를 끝내고 두 번째 복습하는 단계에서는 처음 볼 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문제를 읽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시도입니다. 어템트죠. 그래서 내가 못 풀겠다 싶은 것은 내가 정말 이걸 풀어야겠다 고집을 피우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모르겠는데 막히면 바로 정답을 보면서 풀도록 하세요. CFA는 범위가 정말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걸려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나머지 부분을 커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를 때는 플래그 해놓고 일단은 모든 범위를 다 커버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직접. 지금까지 1, 2단계에 적어둔 노트를 훑어보고 그리고 문제 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3단계입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 3단계로 나눠서 차곡차곡 레이어를 쌓아가듯이 점점 더 심화 학습을 해야 모든 단원을 골고루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계획과 타임라인을 세워라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블루프린트가 필요하고 어디에 가고자 한다면 내비게이션과 지도가 필요하듯이 공부에도 계획과 타임라인이 중요한데요. CFA 공부는 고시 공부처럼 완전히 전념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6, 7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1차와 2차는 6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요. 3차는 7개월을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을 기준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기보다는 미래에 정해둔 목표 날짜를 두고 뒤로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7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두고 6월 1일 시험을 목표로 한다면 11월 1일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6월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마지막 2달은 2단계, 3단계 복습 그리고 문제풀이 기간으로 잡아둔다고 하면 5월과 4월은 2단계, 3단계에 집중을 해야겠죠. 특히나 마지막 2주는 새로운 문제는 풀지 않고 지금껏 풀었던 문제를 복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월 말까지는 모든 1단계 초벌구의 공부를 끝내야 된다는 거죠.
단원 중에 어떤 단원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단원이 있고 어떤 단원은 좀 더 쉬운 단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평균으로 잡았을 때 약 한 주에 한 단원을 공부한다는 걸 목표로 잡고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첫 단원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단원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다음번 공부하는데 좀 더 흐름상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레벨 3에 있어서 단원 6, 7, 8, 9, 10, 11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4, 5 그리고 다시 12, 13, 14, 15 그리고 마지막으로 Ethics와 Behavioral Finance를 공부했어요. 그 이유는 Ethics랑 Behavioral Finance는 아무래도 암기 과목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찍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맨 뒤로 빼두는 것이 국룰입니다. 이 순서는 제가 설명란에 따로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죠? 첫 5달 동안에는 초벌구이 공부, 일주일에 한 단원을 목표로 잡고 모든 단원을 다 커버해야 되고요. 그리고 2단계, 3단계 복습과 문제풀이는 나머지 2주 동안에 집중하고 특히 마지막 2주 동안에는 무언가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지금껏 풀었던 문제들 다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목표한 공부량은 어떻게든 채워라인데요. 저처럼 평범한 머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요행을 바랄 수 없어요. 정말 노력만큼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레벨 3는 최소한 400시간 정도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버퍼를 둬요. 항상 남들보다 1.5배는 노력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600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팬데믹 때문에 시험이 2차례가 연기가 되면서 1년 반으로 그 준비 기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총 공부량도 1085시간이 됐어요. 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니까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목표를 잡은 것이 마지막 100일 동안은 반드시 400시간을 채우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세우시든 간에 그 공부한 목표량을 채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대충 계산을 해보자면 400시간을 7개월 동안 해보면 한 주에 대강 15시간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제 경우에는 600시간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한 주에 20시간을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온 그 서울대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또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울대생도 그렇게 1시간 동안 쭉 집중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1시간을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거 듣고 참 위로가 됐어요. 저는 15분 이상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순 공부량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 순 공부 시간을 재기 위해서 핸드폰에 있는 스탑워치를 사용했는데요. 보통 딴짓을 할 때 이 핸드폰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잊지 않고 스탑워치를 멈추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 맞다 나 지금 공부해야 되지 하는 경각심이 좀 생겨서 시간을 재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순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재고 그 공부 목표량을 꼭 반드시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는 CFA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와 그리고 온라인 리소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해라 입니다. 주위에 보면 그 따로 참고서 회사들이 만드는 문제 있죠. 그런 퀘스천뱅크라든지 마기기잼을 따로 사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요. 예전 수능 만점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하는 게 이 경우에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CFA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과서 자체가 너무 난해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코스를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만큼은 이 교과서 안에 단원 내 혹은 단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정말 기출문제와 가까운 문제들입니다. 교과서 문제를 다 풀고 온라인에 나와 있는 문제도 다 풀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다른 문제를 푸는 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교과서 문제도 풀지 않고 다른 문제를 먼저 푸는 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푼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CFA는 장원급제가 없어요.
100점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70점 맞아서 패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풀어본 문제를 두세 번씩 풀어서 잘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그 두 달 동안 복습 2단계와 3단계 동안 교과서 문제를 3번 풀었고, 온라인에는 교과서와 겹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다 풀었어요. 그리고 교과서와 온라인 외에는 나와 있는 마기기점 이렇게 그 한정된 문제들을 여러 번 다시 풀어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5번째, 에세이는 큐카드로 생각을 정리하라입니다. 에세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들을 가지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모닝 포션에 있으니까 첫 번째 모닝 세션을 잘못 보게 되면 오후 시험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말이 에세이일 뿐이지 이게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긴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쇼트 앤서처럼 단답형으로 표기를 하면 되는데, 에세이는 시간 분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내 생각을 빨리 정리해서 간략하게 잘 적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큐카드를 사용하면 이 한정된 공간 안에 내 개념을 정리해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LOS마다 한 장의 큐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두껍게 2개의 큐카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많이 보는 컨셉트고 중요한 컨셉트면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짧게 적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세이에 대한 문제는 교과서에도 충분히 많고 온라인 코र्스에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CFA에서 지난해, 지지난해, 지지지난해 에세이 문제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굳이 따로 문제를 사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력에 비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분야가 공부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공부 별로 안 해보셨죠? 공부만큼 머리빨 듣는, 재능빨 듣는 분야가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 잘하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나사 입사 준비하는 거 아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실 수석 패스할 걸 목표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공부는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도 막 천재고 뛰어나고 이러지 않아도 저처럼 그냥 40대 중반 애엄마, 직장인, 평범한 머리지만 CFA 시험을 1차, 2차, 3차 모두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다는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계획 잘 세우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